안녕하세요. 22년 2월 19일 탑10입니다. 10위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안을 대화를 통해 만들면 된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 흑백 논리가 심하다, 증오를 이용해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를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나라 망치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정치 형태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9위는 전국 곳곳 눈입니다. 오늘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키워드 그대로 전국 곳곳에서는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밤부터 맑아질 예정이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며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위는 뜯어보니 빨간 줄 2개입니다. 인천의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용 자가진단 키트가 시민에게 배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려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미 누군가 사용했던 키트였기 때문입니다. 면봉과 시약은 밀봉 봉투가 뜯긴 채 사용된 흔적이 있었으며 검진기도 이미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검진기에는 빨간 2줄이 선명하게 양성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A씨가 선별검사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검사소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며 사용된 키트를 새 키트와 혼동해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위는 김아랑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가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곽윤기 선수, 이유빈 선수와 함께 JTBC 예능 아는 형님에 출연할 예정이며 현재 녹화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아랑 선수와 곽윤기, 이유빈 선수의 아는 형님에서 보여줄 케미스트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6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결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며칠 안에 침공을 개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백악관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또한 지금 시점에서 푸틴이 침공을 결정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경고를 하면서도 아직 러시아는 여전히 외교를 선택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위는 유영입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은 지난달 열린 제76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왼쪽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몸의 고통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느끼는 숙면과 같은 것이라 유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왼쪽 발목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스케이트를 신기 어려울 정도로 퉁퉁 부었는데요. 쉽게 나아지지 않는 발목 상태였지만 며칠 동안 정성 들여 발목 치료에 집중한 끝에 다행히 붓기가 조금씩 빠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스케이트 부츠를 신을 수 있었고 유영 관계자도 천만다행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4위는 오후 9시까지 9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18일에도 오후 9시까지 9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96,85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10만 870명보다는 4,019명 적었습니다. 3위는 창원서 16명 중대입니다. 경남 창원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에 나섰고 세척 공정 전체 근로자 71명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검진 결과 15명이 추가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기준치의 6배를 넘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QR코드 폐지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QR, 안심콜 등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되는데요.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쿠브 애플리케이션 등이 없다면 방역패스 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1위는 발리에바입니다. 에테리 투트베리제 러시아 피겨 대표팀 코치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시키고 약물까지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10대 선수들의 2차 성징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루 음식만 먹게 하는 극단적 식이요법을 쓰고 4회전 점프를 위해 하루 12시간씩 가혹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트베리제 훈련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게시물에는 투트베리제 감독이 한 선수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리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게시자는 약물 문제도 문제지만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발리에바 도핑의 배후가 투트베리제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투트베리제는 3년 전 인터뷰에서 피로회복을 위해 선수들에게 복용시켰던 협심증 치료제 멜도니움이 금시 약물로 지정되자 비슷한 효과의 다른 약물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